안녕하세요. 성형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칼럼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네, 저기 광진구 자양동 거기 아파트 개발 현장, 그리고 가로주택 현장 다녀왔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 지역도 아파트랑, 그리고 구로구 지역은 우리가 재개발 현장을 갔다 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로구 재개발 현장인데 그 현장 바로 옆에 또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들도 있고, 예, 네, 두 군데나 있죠. 그래서 네, 구로구 그렇습니다. 자체는 중공업 지역 이어서 약간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은 뭐 원래 잘 되는 곳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공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구로구 자체가 또 그런 개발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자치구 중에 하나여서, 예,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아파트 둘 다 아주 유망해 보이는 투자처로 보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진짜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해서 입지론의 종말인데, 네, 왜 입지론이 종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신축 아파트나 뭐 기존 실거주겸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네, 반드시 입지를 봐야 돼요. 예,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입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2월 4일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매물을 투자할 경우에 네, 보통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네, 뭐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주택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입지보다는 이제는 사업성을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 대책 이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매물은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매수세도 좀 덜 하겠죠. 네, 아직까지 이 규정이 그대로 간다고 치면은, 네, 매물은 쏟아져 나오지만 이 규정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급히 근데 먹는 게 잘못 먹다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물은 제가 볼 때 이제 살 수 있는 매물은 줄어들었어요. 매물이 많이 네, 나왔지만 많이 나오겠지만 살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었다. 그 말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SH나 LH를 끼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자체적인 사업성이 매우 좋아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걸 감당할 여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뭐 네, 거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대로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기존의 사업성이 좋은 매물은 더 비싸지고 네, 그렇지 않은 매물들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슬슬. 네, 이거 되게, 아니, 저희가 이 사진을, 네,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사진을 맨 처음에 올렸냐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예. 약 올리려고 올린 건 아니에요. 네, 예. 저희 출장 갔다가 뭐 먹은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2월 4일 규제를 좀 보면은, 네, 핵심이 뭐죠? 핵심. 핵심이요? 핵심, 이들이 제가, 왜, 네, 이들이 왜 이런 걸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지를 공공이 이제는 멱살 잡고 끌고 하겠다. 그렇죠. 예.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노후도 무너져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곳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되겠죠. 네, 예,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건 막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예,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어쨌든 새로운 개발 수단을 도입한다고 했으니, 네,
이전에는 없던 개발 수단을 도입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하는데, 백사마을이 제가 누누이 예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계 그렇습니다. 1구역도 예산 사업이고, 정릉골도 예산 사업이고, 네, 뿐만 아니라 정말 답도 없는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몇몇 사업지들도 다 예산 사업이다. 예, 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 K뉴딜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죠, 네, 정부가.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 부양책이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게 사실 건설 경기 활성화죠. 네, 네, 건설 경기 활성화. 그렇다면은 이 많은 예산을 어느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현 정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개발을 계속 해줬던 지역, 인프라가 부족함이 없는 지역들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강북구나 도봉구 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그동안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지역들,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도 포함입니다. 이런 네, 지역들, 강서구 지역, 뭐 양천구, 신월동 뭐 이런 지역을 위주로 건드려주지 않을까. 예, 그 뭐 저기 광진구가 좋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차산 쪽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예, 네, 그쪽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위주로 개발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네, 그래서 더 이상 너네들 투자하지 마라. 우리가 개발할 거니까. 그 네, 역대권 준주거 지역, 상업지구, 뭐 중공업 지역, 뭐 그런 것도 개발지, 공공개발지가 되면은 현금 청산시킨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반대로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얘네들이 서울시가 확실하게 여기는 개발을 해주는 곳이구나. 네, 예. 그럼 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 개발지 주변의 땅을 사셔도 돼요. 네, 아니면 현금 청산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어쨌든 시세의 80% 정도 수준으로 청산이 될 텐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들은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80% 정도로 현금 청산이 돼도 내가 투자한 투자금보다는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이슈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에 아침에 또 봤는데, 어, 강남 쪽 있죠? 강남 쪽 재건축 지역도 있고, 또 남은 재개발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중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곳들이 사실 또 있어요. 근데 그 또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더 빛을 발하는 그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까? 그거에 대해서 또 국토부차관은 아, 오늘 뭐 전화 문의 엄청 많이 왔다. 이거 공공개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런 문의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남이 저희 최근에 5년 동안 그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라는 잠실중 5단지 시세가 굉장히 억눌렸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데이터죠. 데이터로 네, 봤을 때 5년 네, 동안 상승률이 100,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상승률이 100%를 못 넘었다는 건 네, 상당히 억눌려 있고, 반면에 상계조금 같은 경우는 뭐 200% 넘은 곳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일선 그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남 재건축 재개발은 더 빛이 날 것이다에 역행하는 거죠. 데이터를 네, 살펴봤을 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과연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 현금 회수가 안 되죠. 네, 예, 현금 네, 회수가 안 돼서 그들이 주장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사실. 예. 네, 어쨌든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 강남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다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북이 200% 이상씩 오르는 걸 지켜봤겠고, 네, 지금 엄청나게 현타가 왔을 거예요. 예. 네, 그럼에도 계속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투자 방법을 또 일러줘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자칭 전문가라고 한다면, 네, 그걸 제시를 못하고 있죠, 사실. 네, 제시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음, 그냥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혹은 투자 몇 번 해가지고 그런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요 사진도 오늘 저희가 갔다 온 곳이죠. 예. 네, 또 한 번 갔다 예. 오고 또 한 번 갔다 온 곳이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네, 생긴 비대위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비대위는 무늬만 비대위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누군가가 선동을 하더라도 웬만한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그거 안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좋은 땅이거든요. 네, 사업성이 좋은 땅. 예. 네, 어, 수익성 분석을 해보면 아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새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땅인데 굳이 SH나 LH를 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SH나 LH를 끼고 하는 곳은 한성대 역세권에 있는 성북 1구역이나 뭐 성북 3구역, 과거에 성북 3구역이었죠. 네, 그런 것들은 노후도가 무너져서 어쩌면 그들에게 어떻게 좀 그들의 힘을 좀 빌려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겠죠. 예, 네, 할 그럴 수는 수 있을 있겠죠. 거예요. 그런 네, 곳은. 예.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다른 지역, 특히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재개발이나 뭐 이런 곳들은 굳이 공공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예,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월 4일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게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현금 청산이 대상이 돼서 음,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시세가 안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그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제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하는데 진짜 선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부가 어떤 아파트를 지목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법을 그러니까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 한 2월 4일 대책 이후부터 그 A라는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이거 엄청나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부가 그 찍은 아파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상계주공 16개 단지다. 예. 그 16개 단지다 하면은 거기 그 10%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대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죠. 네, 그럼요. 이거 네, 이대로 되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고 어, 뭐 여태까지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 항상 정정 보도 자료가 나왔죠. 네, 예. 일단은 강하게 한번 던져보고 눈치 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공급이 필요하긴 해요. 네, 공급이 맞습니다. 어, 공급이 필요한데 땅이 없죠, 사실. 땅이 네, 부족한데 문제는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정부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 역세권 개발지의 땅값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네, 개발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 네, 너무 급격하게 평당가가 올라서 예.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예. 위축시키는 것 예. 같습니다.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 정부에서 많이 권장했던 법인 투자, 부동산 법인 투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을 많이 이제 독려했죠. 네, 지난 정권에서. 그거는 사실 저는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싹 청소를 하고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책들이 다 순기능적인 면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그 선의 그 다주택자나 그리고 범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일부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일종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그 애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걸 할 이사가 없는데 일부러 싸서 5천 예를 들면 갭 1,000만 원도 안 되는 매물을 매수를 해서 이거 가로주택 합니다. 이거 재개발합니다. 이거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빌라에 대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매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현지 부동산이랑 끼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매물을 싹 다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이 음, 단톡방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 큰일 나는, 예,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힘입어서
어느 정도 좀 겨냥을 하고 이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저희 뭐 또 법인 투자자분들이나 그 다주택자 분들도 지금 매물 다이어트를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좀 행동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진짜 알짜배기 매물. 네. 딱 그 아파트,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이렇게 세 유형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법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이제 법인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이 요즘에 컨설팅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그럼 이제 네. 컨설팅 받으시면은 명확해요. 너무 쓸데없는 매물들을 많이 샀어요. 지금 현 네. 트렌드와 맞지 않는 매물들. 네.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네. 네, 그걸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 지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매도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면 이제 매도도 못하게 될 거예요. 아예 퇴로가 차단이 돼 버릴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매도 작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네. 예. 그러면 입지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입지론? 네. 입지론. 저희도 그 처음에 그 서집달 강의 이렇게 시작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입지에 대해서 많이 또 물어보셨잖아요. 특히 그 노원구, 도봉구 이쪽의 아파트들 그 입지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많은 질문도 또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 교통이라든지 학군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또 많이 했고,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군은 좀 필수적으로 좀 조사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점점 학군이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좀. 정말 좋은 학군, 정말 네. 메이저한 전국 3대 학군이 아니고서야, 예, 별 의미가 없고, 근데 뭐 지방은 좀 예외입니다. 뭐 네. 지방은 뭐 기본적으로 학군이 아직도 통해요. 근데 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점점 되게 이제 하락하고 있죠. 학군에 대한 네. 수요가.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굳이 입지를 따진다면 이제 교통이고, 교통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경전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경전철이 도입이 됨으로써 역세권에 편입되는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경전철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경전철이 생기는 역세권 주변에 상권 개발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 상권만 개발하겠어요? 그 상권을 받쳐줄 만한 주거지 개발도 하겠죠. 그래서 네, 재개발이 무너졌던 재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고 네,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노리는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입지론이 무너질까요? 어, 오히려 이런 이사 대책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매물들 있죠. 음, 이미 완성된 아파트 쪽에는 그 중에서도 입지도 진짜 진짜 핵심 포인트 있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일자리 노선에 굉장히 인접한 직주 근접이 통하는 그런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그 교통 입지로서 뛰어난 곳부터 오히려 시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입지론은 무너지지 않겠죠. 네, 않는데 기존 아파트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들 뭐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역세권 그런 아파트들은 여전히 대장의 위용을 가시하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 2월 4일 이후에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가로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입지를 볼 게 아니다. 예. 네,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 그리고 그 해당 사업지 원주민들의 성향, 네, 소득 수준, 예, 네,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그렇고, 부동산 인플루언서들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예, 이거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뉴스 영상인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1심 연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성 분석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2종 7층 이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없는 아파트,
없는 그 연립을 사업성 분석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이 주변의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 1심 연립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종 7층 이하의 지역입니다. 안 좋은 네, 땅이죠.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매우 낮아서 약간의 추가 분담금도 감당을 못하는 곳. 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성 분석을 해봤더니만 워낙 사업성이 좋아서 추가 분담금이 매우 소액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나 평당가를 좀 조정을 하고, 아니, 그 평당 건축비를 좀 조정을 하고, 주변의 단독주택들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어, 추가 분담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 개발이 가능했던 곳이죠. 그래서 네, 저희 회원들을 집어넣고 추진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2종 지금, 7층 이하로도 네, 저희가 괜찮게 네. 나왔습니다. 네, 7층으로 해도 분담금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2월 그렇습니다. 4일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냥 노후빌라 역세권이면 막 샀던 그런 곳들은 그런 식의 투자는 이제 가로막히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이 맞은편 미아 3구역이 시공사가 자이죠. 네, 근데 그렇죠. 여기도 자이가 네, 붙었습니다, 드디어. 네. 예. 참, 저희 예상대로 진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서 참 소름이 돋을 때도 있네요. 뭔가, 음, 네. 음, 그만큼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는 전문 투자자라면 과거의 투자 공식으로만 그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그랬다가는 성공률이 과거만큼 좋지 못할 거예요. 네, 예, 그렇고 상계주공 3단지 신한 약수 아파트 이걸 비교했을 때 용적률 대지 지분만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정말 피를 볼 상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렇습니다. 실한 약수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상계주공 3단지는 그렇지 않다. 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적률 대충 보고 평균 대지 지분 이렇게 보고 어 여기가 낫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예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동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예. 네,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거고 투자 몇 번 해가지고 선동하는 그렇게 해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사실. 네. 어쨌든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예. 멋있네요. 금정 역세권이 그래서 뭐 금정 소식이. 역세권 뭐 이런 것도 사실 네, 뭐 공공개발 역세권 공공개발을 한다면 이제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서남권과 동부권이 이제 네, 가장 취약 지역인데 네, 그쪽 지역을 가장 많이 찍었죠. 네. 현재. 근데 재밌는 거는 공공이 직접 하는 그런 개발은 그 동남권, 특히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 그쪽이 많아요. 또 희한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동남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자신 있게 호기롭게 정책을 하죠. 네, 뭐 제가 볼 땐 이거 정권 재창출 4년 다시 될 것 같은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이번 2월 4일 정책으로 20대, 30대들의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완전 양손 벌려서 환영. 선거날 반드시 전원 참석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주택이 있는 사람보다는 무주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판세를 바꿀 수 없다면 네, 밥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죠. 네, 우리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네. 예, 돈 벌려고.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이 공공개발 형식이 그러니까 정부가 찍어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네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최소한의 그 현금 청산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는 또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런 장치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해야 돼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러려면은 매물이 그 땅이 힘이 좋아서 뭘 짓더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땅을 선점을 해야 된다. 그게 음, 결론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그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음, 내가 좀 숟가락이라도 좀 얹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민간 합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또 성현파파님께서 두 번째 칼럼 또 쓰셨죠? 네, 네, 맞아요. 거기서도 언급이 나오긴 네, 했는데, 네, 공공 주도로 단독으로 개발하는 경우만 현감청산이 그 우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의 용도가 좋으면 우리가 민간이 주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공공이 좀 약간 숟가락 얹어서 같이 참석하는 형태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제 생각엔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용도가 좋은 그런 곳 있죠. 그리고 네, 새로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곳들에 네, 투자를 못하게 막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그렇습니다. 100% 투자해야 되는데 투기꾼 애들이 와서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건설사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네, 그걸 그렇습니다. 막으려고 지금 이사 대책을 만드는 거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우린 뭐죠? 거기 그냥 과감하게 담궈야 돼요. 더 강력한 게 나오기 전에. 네, 예. 그렇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 판이 원래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 공부만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 돈을 잃을 걸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는 거죠. 실전에서. 네, 실전 투자를 해보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전 투자를 해봐야 돼요. 예. 네, 그 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어쨌든 오늘 칼럼 소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찍은 그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